네. 이제 레코드를 켰으니, 네, 오늘 2025년 11월 26일 유상수학 응용 서브 스터디 시간이고요. 어, 그, 저는 사실 지금 지난 한 주간 좀 뭔가 이렇게 마땅한 계산이나 좀 저희가 보고 있는 레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를 좀 살펴보지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디스코드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계산도 올려주시고 하셔서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제 김찬 선생님께 그 전에 하시던 계산들 관련해서 좀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지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계산 하신 거 김찬 선생님께서 좀 한번 나눠주시면은 같이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이렇게 본인이 하신 계산이나 아니면 좀 의문점이나 이런 거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우선은 말씀이 없으시니 그럼 우선은 생각에는 그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거 봤을 때 박준석 선생님이나 명서준 선생님, 뭐 백재민 선생님 다 김선희 선생님 다 뭔가 이렇게 나눠주실 만한 내용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김찬 선생님 그 계산 같이 좀 이야기 듣고 이후에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저 화이트보드로 혹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키면 되는 건가요, 그냥? 네, 우선 네, 낄 수 있네요. 네. 어, 일단은 제가 한 거는 저번 옛날에 그 호프 파이브레이션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어, 언급을 해주신 거를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 일단은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라는 거를 어, 다시 간단하게 써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 S1이 S3의 액션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동치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S3라는 게 4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R4에 임베딩 돼 있는 그런 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S3라는 것은 S3의 원소는 간단하게 뭐 Z1, Z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복소수 두 개로. 죄송한데 어디 쓰고 계신가요? 아, 안 보여가지고. 저 팔로우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 잘 모르는데. 잠시만요. 이게 그 프레젠테이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제 보입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제 거를 따라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바꾸지? 어, 중지를 하고. 그 김찬 선생님 혹시 이제 지금 김찬 선생님 탭을 팔로우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김찬 선생님 탭에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하면 된 건가요? 제가 누르긴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네.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3는 복소수 두 개의 페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S1은 비슷하게 이제 그 복소 평면에 있는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복소수 하나로
그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S1은 이제 크기가 1인 애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크기가 1인 복소수의 모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S1은 원소는 그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했을 때 이투리 아이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S1이 S3에 액션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이투리 아이세타 뭐 이렇게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한다는 건데 사실 그 액션을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저도 조금 좀 원소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렇게 액션을 해줘갖고 나오는 이 결과물 이런 애들을 세타에 대해서 이런 애들을 다 모은 걸로 이제 동치류를 생각을 해준다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어떤 Z1, Z2가 이제 픽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세타의 자유도를 줘서 E2D I 세타만큼 이렇게 액션을 해준 애들을 다 같게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S3 코션트 S1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S2와 호메오모픽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프리뷰만 잠깐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걸 전부 다 프리스타일로 쓰면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그래서 맨 처음으로 제가 시도를 했던 것은, 이게 그 위키피디아에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라고 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일부만 가져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컨스트럭션이라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 팔로우를, 네. 네, 다시 눌러봤어요. 네, 이게 언제 어떻게 풀리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서 여기 이 P라고 써져 있는 이 맵을 일단은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썼던 거에서 S1에서 S3, S2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 이쪽으로 가는 이 맵이 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S3 코션트 S1에서 S2로 가는 이 방향으로의 맵을 이제 P라고 하는 건데 검색을 해보면은 P라는 맵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제 나오는 대상인가 하는 거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냥 간단한 건데 그냥 S3에서 저번에 그 백재민 선생님이랑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대응 관계를 한번 해봤었잖아요. 막 CP1 이런 것도 하면서 그걸 일단 무턱대고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S3의 원소를 여기서 이제 6,V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 S3 코션트 S1으로 원소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동치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치류로 가고 그 다음에 CP1에서의 원소도 이제 이거는 프로젝티브 코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딱히 모르면은 그냥 이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같고요.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CP1에서 옛날에 이제 저희가 해봤던 게, 어, 잠시만요. 그냥 레이저로 대충 써볼게요. 이게 이 6, V라는 게 이제 CP1이라는 것의 정의가 이제 복소수만큼 곱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 V라는 이 브라켓에다가 복소수만큼 곱하고 나눈 거는 다 이제 같은 원소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양변을, 그러니까 그 V로 나눠보면은 6, V가 1분의 6,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럼 이때 이 V, U를 이렇게 V, U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원소를.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C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 C 합집합 무한대점으로 해가지고, 어, 이 V분의 6,1 얘를 이제 C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V가 0인 경우는 이제 얘를 이제 무한대점으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근데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그 무한대점이라는 것으로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계산상으로는 그거를 아예 고려를 안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무한대점으로 보내주는 거는 계산에 아예 반영이 안 되는 느낌이어서, 어, 제가 막 GPT한테도 물어보고 막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C로 가는 어떤 차트를 잡아주는 것처럼 지금 이제 V분의 U로 가는 거는 그 무한대점을 하나를 뺀 곳으로 그 차트를 잡아주는 것처럼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소수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원소는 이제 R2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리얼 파트, 이미지 파트 이렇게 두 개의 페어로 생각해 줄 수가 있죠. X 플러스 IY를 X, Y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보내고 대충 자연스럽게 보내고 보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맵이 아까 제가 공유를 했던 이 맵이랑 완전히 같은 맵입니다. 그래서 얘를 유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탭에서 막 레이저랑 이거 그 연필이랑 이거 왔다 갔다를 하는 법이 잘 모르겠어갖고 잠시만요. 지금 레이저로 돼 있는데 연필로 어떻게 바꾸는지 어, 그 좌측에 저도 지금 이게 좌측에 그 이렇게 누르는 거 뭐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프레젠팅 모드라 그런 거 같은데 잠시만요. 아, 지금 네, 뜨시죠? 네,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분들도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그 G 뭐 김 아무튼 숫자 8 있고 그 옆에 아래로 꺽쇠 있는 거 누르시면은 거기서 사람들 이름 쭉 나오는데 거기서 김찬 탭 항목을 팔로우 누르시면은 이제 김찬 선생님 탭에서 누르는 거 따라서 이동할 겁니다. 아, 이제 큼지막한 게 좀 생겨서 찾아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막 크게 이동할 때 한 번씩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R2에서 S2로 이제 가는 것은 옆에다 잠깐 그림을 그려보자면 우리가 예전에 해봤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R2라고 하고 S2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원소들을 보내면서 관찰을 해봤으니까 R2에서 이제 S2로 보내는 거는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쏘는 이 방식으로 이제 보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저번에 제가 여담으로 한번 말한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그린 이 그림은 좀 이해를 돕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사실 약간 보통의 컨벤션으로는 정확히 이런 그림이 아니고 S2를 먼저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S2에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점에 이렇게 정확히 원점이 R2에서도 원점이 되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에서 이제 쏜다고 할 때 이렇게 이쪽으로 쏘면은 여기서 한번 뚫고 나가고 이렇게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평면 아래 방향으로도 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뚫게 돼요. 그러면은 어 이제 이 평면의 위쪽 점에 대해서 점과 만날 때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점과 대응을 해주게 되고 아래쪽과 만날 때는 지금 잠깐 좀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어 이게 이 아래 평면이랑 만나는 이거랑 이렇게 대응시켰던가 그랬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냥 R2 평면 기준으로 그 XYZ 좌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0,0,1이고 뚫려 나가는 이 점을 그냥 어떤 XYZ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 그럼 일단 이 0,0,1 더하기 t배의 어, x, y, z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L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L을 tx, ty, tz 빼기 t 더하기 1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직선과 이 가운데 R2가 만나는 점에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t일 때가 이제 이 검은색 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tz 빼기 t 더하기 1이 0이면 이렇게 돼서 t는 1-z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다시 1-z분의 정확하게 같다고 하면 안 되고 x 1-z분의 y 그 다음에 0 이게 이제 이 검은색 점이 이 좌표인 거죠. XYZ 만나는 점을 이제 XYZ로 일반화해줬을 때. 근데 이제 요 점을 이제 R2의 원소로 보고 싶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Z 그러니까 R3에 인베딩된 R2 평면이 아니라 그냥 R2 그 자체로 보면은 Z 좌표를 하나를 죽이면 되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한번 유도를 해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S2에서 R2로 가는 맵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R2를 S2로 보내고 싶으니까 이 역함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음 잠시만요.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그냥 얘를 이 첫 번째 좌표를 라지 X라고 하고 두 번째 좌표를 라지 Y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저거는 그냥 계산을 하면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보이는 이제 이 부분이 이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저, 어, 잠시만요. 아까 봤던 이 리얼 파트와 이미지 파트를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역함수로 이제 보내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역함수는 이제 밑에 그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라지 x, 라지 y를 이걸로 이제 보내는 셈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리얼 파트랑 이미지 파트를 라지 x, 라지 y라고 두고 저 역함수로 주어진 어, 이, 이, 이 항들을 다 계산을 하면은 저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의 역함수로 이제 보내주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어, 해본 거예요. 일단은 리얼 파트는 복소수니까 그 2분의 1에 V분의 U, 그 다음에 오른쪽은 컨주게이트 더한 거의 절반이고요. 이거를 그냥 이제 통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V바가 이제 놈 스퀘어니까. 그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는 이 i분의 1에다가 V분의 U 빼기 컨주게이트. 이것도 통분을 그냥 하면은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일단은 아, 아까 정확히 구해야 될 게 이제 이 세 항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보면은 4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두 배 이거 곱한 게 V바분의 U바니까 놈제곱이잖아요. 분모 분자가 둘 다. 그래서 여기 놈제곱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X제곱, Y제곱을 다 계산을 해준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계산을 해줬을 때 이제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라서 여기가 다 날라가고 4분의 1, 4분의 1 사라지고 해서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계산해주면은 1 더하기 얘니까 통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지금 6,V를 계속 S3의 원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6,V를 아까 복소수 페어로 이제 가져오긴 했지만 자유도가 완전히 있는 건 아니고 S3의 원소니까 이 U의 놈제곱 플러스 V의 놈제곱이 얘가 1이 되는 애들을 사실 가져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V제곱분의 1로 일단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음, 이 예, 이거는 잠깐 레이저로 써볼게요. 두 배에다가 아까 이거를 가져온 거니까 분의
그다음에 이거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얘가 이제 나누기 v 놈제곱분의 1이니까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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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서 이게 나오는데 얘가 정확히 이게 돼요. 왜냐면은 어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에다가 2u 플러스 이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게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쪽도 계산하면은 이미지너리 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거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인 거니까 얘를 어 1분의 굳이 쓸 필요 없긴 한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결론적으로는 이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이렇게 음,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제 x, x 플러스 iy 이렇게 대응해 주는 것으로서 정확히 이제 이걸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캡처를 해온 저 이 호프 맵이랑 같은 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디라이브 해보는 게 첫 번째였고요. 사실 이거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이따가 마지막 거 할 때 필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리브 벡터 필드를 구해 볼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아이고, 이거는 저번에 교수님이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가신 부분인데 리브 벡터 필드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일단 S3에서 R로 가는 스무드 펑션 아무거나 잡았어요. 그럼 이제 어 여기다가 그 그룹 액션을 대입한 다음에 미분해서 0 대입한 거거든요. 이 계산한 것 자체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S3가 있는데 저번에 그 박강 선생님께서 그 플로우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S3가 있고 어떤 6,V를 아무거나 딱 잡았을 때 S1 방향으로 액션 해준다는 게 그 6,V를 포함하는 어떤 대원이 있고 그게 이제 S1이 하나가 있고 그 방향으로 그 S1 하나 자체를 다 같은 걸로 보는 게 그 E2D 아이세타를 그룹 액션을 한 거를 이제 같은 걸로 본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S1 방향으로 미분을 해주는 거죠. 벡터장을.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다 저 그 계산밖에 없어갖고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계산을 해주면은 일단은 얘를 이제 U 프라임으로 두고 얘를 이제 V 프라임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체인룰로 다 써보면은 이 그때 지적해 주셨던 건데 그 이 밑에다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이게 복소수에서는 그 컨주게이트를 다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체인룰로 써서 하려면은 지금 이제 U 프라임 V 프라임 세팅에서 U 프라임 U 프라임 파 V 프라임 파 이렇게 해서 이제 T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의 변수가 중간에 껴있는 상태로 체인룰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룰을 이렇게 써줬어요. 네 개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정말로 그냥 일변수 미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변수 미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것도 일변수 t로 미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 밑에다가 잠깐 써보면 6 프라임 바는 이제 이거에다가 이거니까 음, 얘의 컨주게이트이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얘를 이제 t로 얘를 이제 t로 미분해 준 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 t 이제 여기다 t에서 0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 그 저번에 제가 여기 와갖고 계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는 0을 다 대입해 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개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쪽 부분이 조금 저는 그때 되게 헷갈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간단한 함수 같은 걸 하나를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이제 F 밑에다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F 뭐 U 프라임을 U 프라임 제곱 이런 간단한 함수를 생각을 해갖고 한번 관찰해 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때 얘를 이제 U 프라임으로 미분한다는 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위에 이제 U 프라임을 E to the IT U로 뒀으니까 얘를 U로 바꿔보면은 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한다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는 거랑 같아져서 이 U가 되고 얘는 그냥 이거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냥 F U는 U 제곱으로 봤을 때 이렇게 U로 그냥 미분한 거랑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함수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 이 U 프라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다가 이제 T에다 0을 대입을 하는 게 이렇게 U로 편미분이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주면은 정확히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제 리브 벡터 필드의 정체가 돼요. 그래서 어, 한 번 더 약간 그 상기하고 가자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연필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S2 같긴 하지만 이 S3라고 우길게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어떤 6,V를 아무거나 잡아요. 그럼 얘가 포함되는 어떤 대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원이 이렇게 이 S1이 있을 건데 사실 이 S1 전체를 하나의 원소로 보는 게 아까 말했듯이 어, 예. 이런 동치류로 보는 게 이걸 하나의 원소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이 S1 전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S3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를 S3에서 R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점마다 어떤 값이 있을 거잖아요. 얘를 이쪽 방향으로 S1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미분을 했을 때 어떤 한 점에서의 미소 변화량 그게 이제 이 리브 벡터 필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그 질문이나 그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 어,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그냥 RN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복소수를 끌어들이는지가 좀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힘드네요. 음,
근데 제가 그거를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요. 어, 이게 호프 파이브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잠시 검색을 해서 그것만 가져오자면, 밑에 잠깐 써볼게요. S.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거는 사실 안 해봤어요. 얘는 안 해봤어요. 해보라고 하시지 않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거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거 이거까지 해봤고, 근데 이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게 복소수로 안 하고, 사원수의 페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6V 같은 거를 이제 복소수 두 개를 가져온 게 아니라, 사원수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그럼 사원수 하나를 이제 R4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파이버가 S3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 같은 걸 봤는데 이 복소수 세팅으로 했을 때 파이버가 S1이 나오고 뭐 사원수 세팅을 했을 때 파이버가 S3가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온 거를 그냥 얼핏 본 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복소수 세팅으로 할 때랑 뭐 실수 세팅으로 할 때랑 뭔가 좀 다를 것 같기는 하나 싶은데 저도 약간 애매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다른 계산을 할 때, 뭐 상환수 계산 같은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실수 세팅으로 다 쓴 다음에 계산을 하고 다시 상환수로 바꾸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봤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솔직히. 그러면 실수 세팅에서는 S3에서 S1만큼 같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복소수에서는 직관적으로 그냥 이 아이세타를 곱하면 될 것 같은데 실수가 오히려 저는 더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가능은 하겠는데, 왜냐면 이 2D 아이세타를 그냥 이제 실수로, 코, 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네, 복소수로 하는 게 훨씬 일단 편하다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게 강력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이긴 하고요. 그래야만 하는지는 약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게 잘려 있어가지고 다음 것까지 가져올게요. 밑으로. 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컨택트 폼을 이제 구해보라 하셔서 구하는 건데, 컨택트 폼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일단은 리브 벡터 필드의 듀얼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그 듀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지금 쓰던데 여기 사이에 잠깐 써보면은 여기 지금 리브 벡터 필드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저 R로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럼 이제 R의 이 듀얼을 구하는 게 저번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 하셨었잖아요. 그 아마 노트가 남아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도 계산할 때는 몰랐는데, 그,
저번에 뭐 무리함수 이런 데 보니까 뮤지컬 아이소모피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아이소모피즘에 대해 찾아봤는데 그게 정확히 벡터 스페이스랑 그 듀얼 스페이스 간의 아이소모피즘을 뮤지컬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해서 그 원소들 간의 대응 관계를 보면은 어 이 R이라는 벡터 장이 있고 대응되는 이 내적 어떤 슬롯 콤마 R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R의 플랫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몰랐는데 계산을 했던 게 뮤지컬 아이소모피즘을 계산을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무언가의 듀얼을 구한다는 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여기 지금 레이저 보이시나요? 여기부터 일단은 보고 싶은데 이 한 줄부터 보고 싶은데 어떤 그 알파라는 거를 그냥 뒀어요. 얘는 뭐냐면은 알파라는 게 이제 벡터장의 듀얼이니까 폼일 거 아니에요. 원폼이에요. 알파는. 그래서 원폼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하는 이제 슬롯이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은 알파는 원폼이잖아요. S3에서의 원폼이잖아요. 그러면은 F1, F2, F3 이 개수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얘네들의 이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처럼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알죠. 이렇게 더 형식을 더 넣고 이제 F1, F2, F3, F4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하단 작업이 필요해서 그 이제 앞에는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를 레이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 사전 작업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 이런 데리베이션의 내적 정확하게는 이게 정확하게는 그 리마니안 매트릭일 거예요. 근데 익숙한 걸로 일단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얘 x 이런 걸 하면 이제 1이 되는 걸 알죠? 내적이니까. 내적이고 이제 저 데리베이션들은 길이 일자리 방향 벡터라고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나오는 과정은 패치를 통해서 그 방향 미분을 통해서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패치를 통해서 그 뭐냐 서페이스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두 개의 이제 벡터로 가는 건데 걔네 두 개를 이제 잘 스케일링 해가지고 각도랑 맞춰가지고 수직이고 길이가 일자리인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DX랑 DDY의 내적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같은 것끼리 하면은 이제 1이 되고 다른 것끼리 하면은 0이 되고 약간 불편하시면은 어 이걸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 어, 그냥 위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레이저로 잠깐 쓰겠습니다. 그 저번에 그 교수님 노트에서 이런 거 했었어요. dx는 정확히 하면 다시 dx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식으로 dx 정체가 이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dx는 어 같은 x를 대입해주면 1이 나오고 다른 y를 대입해주면은 0이 나오고 그런 애잖아요. 그래서 이 DDX 내적을 한 거를 DX에다가 DDX를 대입해 준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은 같은 거일 때 1이 되고 다른 거일 때 0이 나온다는 거는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복소수에서도 그런가는 미지수예요. 그 DDZ랑 DDZ 바가 내적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전 처음에 그것도 당연히 같을 때 1이고 다를 때 0이겠지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그 여기서 하는 거는 사실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 유클리디안 내적을 주는 거랑 같은 의미일까요? 네네.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한 그 리마니안 메트릭, 유클리디안에서 리마니안 메트릭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복소수의 기본적인 것부터 u를 x, i, y로 썼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기 아는 것부터. 그래서 u 반은 x i, y가 되죠. 요걸 이제 x, y의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게 아까 계속 몇 번 써먹었던 그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구하는 그 관계식이고요. 그럼 여기서 어 DDU, DDU 바 얘네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저는 아까 그 리브 벡터 필드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줘가지고 함수를 체인으로 미분을 할 때 이런 애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애들이 나왔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F를 날린 게 DDU 그 데리베이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구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복소수 C에서 정의된 복수 함수를 그냥 대충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서 GU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변수 함수처럼도 쓸 수가 있고 근데 이 x, y는 또 이런 식으로 보면은 u와 u 바의 각각의 이변수 함수들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어, 편미분한 거예요. dg, du. 그럼 얘는 어, 지금 이거를 써놓은 게 이렇게 g 어, 아니 잠시만 g x, y 이렇게 된. 이 그림은 이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런 변수 관계인 걸 확인을 하고 어 유로 편미분을 해봤어요 먼저. 그러면은 dg du dx dg dx dx du 이런 식으로 체인룰을 쓸 수가 있죠. 그럼 그때 이 dx du랑 dy du는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구해서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형식을 이렇게 써줬어요. 2분의 1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U 바로 편미분한 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체인 룰이 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X, Y를 각각 U 바로 편미분하는 부분을 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편미분을 하면은 개수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2분의 1로 그냥 묶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갈게요. 밑으로. 아, 제가 지금 컴퓨터랑 탭이랑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서 여기로 내려오겠습니다. 팔로잉이 제대로 안 됐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 얘를, 얘를 뭔가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냥 여기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밑에 거 사진 바로 위에다가 아까 했던 결과를 그냥 복붙하자면 이걸 이제 구하게 된 게 아까 그 위에 결과였고요. 여기서 똑같이 G를 날려가지고 데리베이션 형태로 쓰면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DU랑 DDU 반은 이런 식의 DDX랑 DDY로 구해진다. 그래서 내적을 구해봤어요. DDU랑 DDU 내적을 한 거는 정확하게 이걸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내적을 한 거랑 같으니까
이 DDX, DDY 내적의 결과로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개의 항이 정확히 해서 결과가 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DU랑 DDU 바를 계산을 하는 거는 어, 내적은 이제 교환 가능하니까 똑같이 이걸 계산하는 것과 같아서 정확히 이거 분배하면은 4개 항이 이렇게 나와서 2분의 1이 나와요. DDU 바 두 개 내적한 것도 얘를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복소수 그러니까 복소수도 그 U, V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U랑 V끼리는 같으면 같으면 이제 이런 관계를 따르는 거고 다르면 이제 0이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같은 변수에서 U랑 U 바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같을 때 0이고 다를 때 2분의 1이 나오는. 그래서 V도 지금 변수를 U에서 V로만 바꾸는 거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교수님이 그 뭐 미분 미분 형식의 장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실 때 듀얼을 구할 때 그냥 대입을 해주면 바로 나온다 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DDU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 미분 DU 얘네들의 그 정의에 따라서 다른 애들은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만 남아서 F1이 되고요. 근데 이제 걔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요거를 F1 하나만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오른쪽에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R이 저거니까 DDU, DDU고 아까 위에서 구했던 결과에 따라서 얘를 이제 구해보면은 사실 이것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보면은 IU랑 DDU 내적한 거는 0이 나왔으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IU바 DDU 바 내적을 하면은 2분의 1이 나왔죠. 플러스 얘는 이제 U랑 V랑이니까 얘도 0이 나옵니다. 어, 얘는 0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I U 바 이렇게 약간 그 관계식을 통해서 네,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F1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2, F3, F4 다 같은 방식으로 위에서 구했던 그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개수들을 다 구했으니까 그걸 이제 2분의 i로 다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택트 폼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리고 그 좀 약간 어물쩍 넘어간 건 있는데 그러니까 DDU랑 DDV 내적한 거랑 DDU랑 DDV 바 내적한 게 그냥 0이 된다는 거는 U를 X 플러스 IY로 쓰고 뭐 V를 뭐 A 플러스 BI라고 쓴 다음에 내적을 다 해보면은 실수해서 그 U는 이제 XY로 나타나고 그 V는 AP로 나타나니까 실수에서의 그 내적에 따라서 당연히 0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아니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네네. 그, 어, 사실 지금 약간 이 계산을 보면서 좀, 제가 잘 납득을 못하는 부분은 DDU랑 보통 같은 자기 자신을 내적했을 때 0이 나오면 그 원소는 보통 0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그렇지 않나요? 음, 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네, 우선은 아무튼 보통 다루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들에서는 보통 그래 왔던 것 같아서 이게 왜 저렇게 되지? 자기 자신이 내적해서 0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게 우선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 좀 잘 제가 이해를 못한 지점은 저 리우 벡터 필드를 구할 때는 S3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약간 FI들이나 DDU 바 이런 것들도 어 뭔가 S3에서 알로 가는 함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 김찬 선생님 계산에서는 그냥 바로 C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을 통해서 저 DDU 바들의 계산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가지고 혹은 그 그냥 C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을 가지고 저 것들을 계산을 한 이유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어, 사실 S3에서 R로 가는 함수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냥 U랑 U바의 그 변수만 봐가지고 그 DDU 바만 그 구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체인룰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복수 함수에서 그 DDU 바를 보자 이런 생각이어서 네네 그냥 단순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G라는 함수는 그 지금 큰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기에 상통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냥 얘만 구하려고 잠깐 뽑아 쓴 듯한 느낌으로. 아, 네,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이제 완전히 제가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 U랑 V를 이미 두 개를 복소수를 고려한 선에서 이미 사실은 S3를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각각을 이제 본인과 컨주게이트로 사실 본 게, 아, 네,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하면서 느낀 거는 S3에서의 함수랑 예를 들어서 뭐 C2에서의 함수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변수에 대해서 U의 놈스퀘어 플러스 V의 놈스퀘어가 1이다. 나는 이 관계식을 고려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DDU 바를 구할 때 그 관계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C2에서 R로 가는 함수를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건 단순히 그냥 계산 편의상의 문제로 그냥 지금 제가 한 거는 U에서 먼저 보고 V에서 그 다음에 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변수를 두 개 떼서 따로따로 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봐도 나오긴 할 텐데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김민호 선생님이랑 똑같이 같은 거 내적했는데 0 나오면은 0이 나와야 되는 게 보통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이너 프로덕트의 그건데, 저도 저거 보자마자 약간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어가지고 좀 너무 혼란이 오고요. 근데 일단 뭔가 계산이 따라가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일단 뭔가 오케이이긴 한데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전 여기가 이, 이, 이게 뭘까요? 아, 이제,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R을 구했잖아요. R은 벡터 필드잖아요. 네, 저게 리브 벡터 필드고 그 리브 벡터 필드를 구했고 그 벡터 필드 자체에 뭘 내적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게 왜 저기서 말하는 알파는 그냥 미분 형식을 하나 잡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은, 어, 리브 벡터 필드의 듀얼을 알파라고 일단 쓰자. 그냥 알파는 그냥 쓴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파를 구하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리브 벡터 필드의 듀얼을 구하자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알파는 벡터 필드의 듀얼이니까 원폼일 거잖아요. 그럼 이제 S3에서의 원폼이니까 이 du, du바, dv, dv바들의 결합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개수들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그 미지수로 둔 셈이고요. 이렇게 그 형식만 둔 다음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개수들을 구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그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이 내적이 0이 되는 것에 대한 그거는 저도 왜 그러지 싶어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제 결과도 맞거든요. 검색해보고 막 레퍼런스 같은 거 봤을 때. 근데 그러게요. 그건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GPT한테 물어보든가.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나 있으실까요? 그 이게 실수부랑 허수부랑 지금 아니구나. 그 라운드 U가 복소수에 대한 벡터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소수 하나에 대한 어떤 복소 변수에 대한 미분? 그 방향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실수부 그 미분 방향이랑 허수부 미분 방향이랑 따로 뗀 건지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복소 변수, 그러니까 U는 복소 변수고, 그래서 그 복소 변수 하나에 대한 그 DDU인 거고요. 아, 그래서 그 U랑 U 컨주게이트랑 이렇게 두 개로 해가지고, 그게 아, 독립변수처럼 작용을 네. 하니까. 근데 이게 복소수의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게 0이 되는 게 사실 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얘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얘네 때문인 것 같아서 뭔가 복소수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보통 국소에서 이너 프로덕트 줄 때 그 Z 예를 들어서 두 복수 ZW가 있으면 뭔가 한쪽에 컨주게이트를 취해, 취해주는 거를 전에 얼핏 봤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근데 문제가 그거 아닐까요? 맞긴 한데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실수 변수로 다 푸른 다음에 사실은 내적은 실수 변수에서의 내적을 한 셈이거든요. 음, 계산 여기서 들어간 거니까 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되게. 네네, 박재민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그냥 슬롯을 바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실수로 바꿨을 때도 사실 이 허수부 i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컨주게이트를 써줘야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바꿔도 괜찮나요? 음, 저는 다, 전부 다 약간 그렇게 해서 헷갈릴 때는 그냥 이걸로 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 다 실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 i랑 i가 있긴 한데 이 ddx랑 ddy는 이제 실수 변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나?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개를 바꾸는 게.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을 매끄럽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도 잘렸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일단은 후비니 스터디 폼이란 것은 컨택트 폼을 구했잖아요. 여기다가 D를 취해서 투폼을 만든 다음에 아까 그 호프 맵으로 보내라. 이렇게 제가 교수님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D를 취했어요. D를 취한 거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두 개끼리 이제 웨지 교환으로 이제 바꿀 수 있어서 이렇게 항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얘는 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P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풀백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거는 약간 다 계산한 다음에 약간 결론적으로 쓴 거고요. 일단은 계산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S3에서 CP1으로 가는 이 호프맵을 사용할 건데, 어, 정확히 아까 S3에서 CP1으로 대응되는 원소가 이거였고, 사실 근데 그 한번 코션트를 취하고 난 다음에 뭐 CP1이니 뭐 S1, S3 코션트 S1이니 S2 이런 건 다 사실상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V분의 U로 일단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W로 줄게요, 일단. 그래서 S3에서의 관계식이 이게 있죠. 이게 크기가 1인 것들을 모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V분의 U를 W로 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한 다음에 이건 이제 절대값을 풀고 묶어서 넘깁니다.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라는 맵이 생겨먹은 게 S3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S1들의 다발로 이렇게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고 S1 하나마다 그 S2의 점으로 대응시켜주는 그런 맵이거든요. 호프 맵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이 CP1이 이제 S2랑 같은 건데 이게 같은 건데 S2 이 W라는 원소는 S2에서 한 점을 뽑은 행위잖아요. 한 점을 뽑았을 때 이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U, V를 구한다는 거는 S2에서 점 하나 찍은 다음에 거기로 쏴주는 그 호프 맵의 어떤 프리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프리 이미지가 S1 중에 하나일 텐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 그 S1에서 한 점을 이제 택해주는 거를 이제 섹션을 고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S1에 있는 많은 점 중에서 한 점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V가 복소수인데 양수인 실수로 고른 겁니다. 이게 그 제가 간단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간단히 제가 추후에 해봤는데 그 섹션을 어떻게 고르든지 간에 어떤 점으로 골라서 계산하든지 간에 그 계산 결과에 영향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한 점으로 일단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V랑 V바랑 같아져서 이 놈이랑 다 같아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U가 지금 U가 VW라고 돼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이제 몫의 미분법으로 외미분을 해주면은 이건 복잡하니까 일일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du 반은 어, 여기다가 그냥 컨주게이트 씌워주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웨지를 해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되는데 아까 위에서 저희가 어, 위에서 d 알파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아까 전에 v는 실수로 골랐기 때문에 양수인 실수로 골랐기 때문에 어쨌든 v랑 v 컨주게이트이 같은 세팅이라서 얘는 이제 0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du 웨지 du 바에다가 i를 곱한 게 아까 d 알파예요. 그러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 du 웨지 du 바 구한 거에다가 앞에 i를 곱해준 게 이제 d 알파를 풀백 해준 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계산은 끝이 났습니다. 복소수에서도 du 엣지 du 같은 거는 그러면 똑같은 거는 0으로 가나요? 그거는? 웨지는 그렇죠. 왜냐면 음, 그거는 어 웨지 자체 성질이잖아요. 아까 내적이 그 0 되는 거 보니까 약간 웨지랑 내적이랑 다 의심하게 되네요. 아이 저도 그거 진짜 한번 찾아봐야 되긴 하겠네요. 저 이거 계산할 때는 되게 엄청 허덕이면서 해가지고 그게 보일 겨를조차 없었는데 이상하다는 걸 느낄 겨를조차 없었는데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얘가 후비니 스터디 폼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 디세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 여기서 리브 벡터 필드를 구한 게 디세타를 어떻게 구했는지 정확히 그 라인 바이 라인이 다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데 전 디세타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후비니 스터디 폼이 에리어 폼 같은 게 아닐까 하는 그 정도만 있고요. 요 부분이 스터디 폼 관련한 질문을 제가 그 이제 요거 계산을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이제 드렸었는데, 그게 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디스코드에 남아있긴 한데요. 제가 교수님께 약간 그, 뭐였지? 다이버전스,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를 다이버전스 시오렘을 통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 오일러 캐릭터리스티, 오일러 지표가 등장하는 게 저희가 보통 했던 거는 이제 가우스 공률 투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우스 공률 함수 곱하기 그 에리아 폼을 해가지고 걔를 그 뭐 공면 위에서 면적분을 하면은 2파이 곱하기 오일러 지표가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을 놓고 봤을 때 이 원을 음 이렇게 그 프로젝션 시키면은 구를 프로젝션 시키면은 걔가 어 이제 R2에다가 뭐 무한정을 붙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CP1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 가우스 공률 에리어 포 면적분을 그 평면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 스티리오그래피 프로젝션을 해서 평면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뭔가 다이버전스 티오렘을 쓰면은 뭔가 이렇게 계산이 도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 과정에 원래 교수님이 가이드를 해줬던 거는 CP1으로 보낼 때 그게 뭔가 후비니 스투디 폼이랑 뭔가 으로 간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후비니 스투디 폼이 뭔지 몰라가지고 CP1이나 컴플렉스를 안 거치고 그냥 계산했거든요. 알투 알투상에서. 그래서 그냥 알투상에서 계산을 했을 때도 사실 그 이후의 계산은 다이버전스 티오렘 써서 하는 거랑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이버전스 티오렘 폼으로 바꿀 때 그 김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극좌표로 평면을 바꿔요. 그래서 알세타 평면으로 바꾼 다음에 그 가우스 공률 적분이 그 뭔가 이 R을 무한대로 보내는 뭔가 그런 적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 R은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건데 그거 빼고 왠지 그 세타, 그러니까 D 세타라고 했던 게 뭔가 저 후비니 스투디 폼이랑 방금 연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서 저도 이 계산을 보니까 제가 막 수행했던 계산이랑 여기서 이제 CP1으로 바꿔서 이 폼을 계산한 거랑 좀 이렇게 매칭해보면 조금 조금 이렇게 의미가 마다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방금 잠깐 들었어요. 저도 추후에 좀 이거 김찬 선생님이 해주신 계산 한번 좀 따라가 보고 제가 전에 계산했던 걸 한번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비교해서 저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계산만 열심히 해본 건데, 저도 의미나 이런 거는 열심히 생각해보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라고 교수님이 논문을 한두 개 주셨는데, 좀 뭔 소리인지 더 모르겠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그 벡터 필드에 관한 폼을 좀 체계적으로 구하는 방법론을 좀 안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저는 일단 계산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뭐 다른 얘기들 하고 계시면 아까 그 이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검색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저 리브 벡터 필드라는 게 그냥 호프다발 위에 있는 벡터 필드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러니까 그 갑자기 나 지금 이거 왜 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로는 어, 일단은 그 S3가 있잖아요.
그럼 S3 위에 S1이 무한히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실제 저번에 한번 엑서사이즈로 내주신 적이 있는데, 이 호프 맵에 그 프리이미지를 정확히 구해보면은 S1이 나와요, 정확히. 그렇다는 말은 그냥 모든 S2의 각 점마다 S3의 원 하나가, S1 하나가 대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S1이 막 엉켜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그 S3에서의 함수가 있으면은 그, 그거를 마치 S3에서의 각 점마다 어떤 실수값이 대응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F를 지금 리브 벡터 필드를 구한 상황에서는 S3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벡터 필드를 어떤 평면 위에 화살표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S3의 각 점마다 다 어떤 값이 R 값이 대응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점을 딱 골라요. 그럼 그 점을 포함하고 있는 S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S1이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미분을 한 거니까 그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냐고 했을 때 그 t는 0이라는 점 근처에서 되게 국소적으로 미소 변화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미소 변화량들을 점마다 다 모아준 그런 벡터 필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 벡터 필드를 구하고, 저 벡터 필드의 주어린 폼을 구하고, 저 폼에 또 D를 취해서 풀백을 해가지고 푸브니스트리 폼을 구해서 그걸로 그 가우스 공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된다면은 그렇긴 할 텐데 저 그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압니다. 확실히 아직은 이게 어떻게 가우스 공률 적분한 계산이랑 연결되는지가 잘 안 와닿, 안 와닿긴 하네요. 한번 좀 계산을 좀 엮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광현 선생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그 알파까지는 어떻게 뭐 만들었다 치는데 B알파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까 그 이상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 결론은 제 계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복소수에서의 그 내적에서 복소수가 밖으로 그 개수 내적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저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x a x 뭐 y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튀어나올 때 이 두 번째 성분에서 튀어나온 거는 컨주게이트 해야 되네요. 그래서 ax by는 a b 바 x y 이거네요. 계산 실수네요. 네. 그래서 어 얘네가 2분의 1이고 얘가 0이네요. 그래서 결과가 올바르게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눈치를 못 챘네.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아마 시기 대칭적이어서 문제가 따로 없나 봅니다. 혹시 그 뭐냐 라플라시안 같은 거에 대해서 뭐 계산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그 조건희 교수님이 그 해주신 가이드에 라플라시안 뭐 계산해야 되는 게 있긴 했는데 그래서 뭔가 저 매트릭의 형태가 뭔가 어떤 사실 이것도 저도 그냥 계산만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 어떤 주어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계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우스 공률을 적분을 한다는 건 보통 KDA라고 쓰는 가우스 공률 곱하기 그 잠시만요. K 제가 이걸로 잘 못 쓰겠네요. 트랜스젠더 K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가우스 공률 곱하기 에리어 폼을 적분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냥 에어리어 폼을 별 생각 없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에어리어 폼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가 어, 어떤 매트릭이 있을 때, 뭐 리만 매트릭이 있을 때 그 리만 매트릭의 행렬 표현에 디터미넌트의 그 루트 스퀘어 루트 씌운 거 곱하기 뭐 뒤에 붙는 그냥 그 투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어지는 뭐 구가 있으면은 R3에서 그냥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그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쫙 바꿔주면은 아무튼 뭔가 그 매트릭이 바뀔 때 그게 이렇게 그 플레인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바뀐 매트릭이 형태가 약간 등각 매트릭이란 형태가 돼서 그거 가지고 라플라시안이랑 뭔가 이걸 엮을 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계산을 그냥 막 하긴 했는데 라플라시안에 대한 계산을 해봤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구 외에 다른 대상에서도 그런 라플라시안 계산이 가능한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랑 아까 그 코프 파이브레이션 중에서 이거 여기 세 번째 지금 레이저의 세 번째 거랑까지 계산을 해봤는데 어 이게 뭐 하는지 알기 위해서 약간 참고하라는 것으로 논문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이거랑 이 두 개에 관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서브 라플라시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나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오늘 김찬 선생님이 좀 긴 계산 과정을 공유해 주셨는데 이게 어, 뭔가 저희에게 이게 약간 좀 귀중한 계산의 어떤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 계산 안에 함유되어 있는 의미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아직 이해는 의미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약간 좀 래핑업 하는 차원에서 혹시 김찬 요 계산 오늘 하신 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듣고 듣고 김찬 선생님 발표는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질문 같은 거 마저 있으시면은 지금 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 호프 파이브레이션에 대해서 그때 교수님께서 스터디에서 언급해 주신 뒤로 솔직히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김찬 선생님께서 그 기초부터 정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말씀하실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혹시 그 요거 김찬 선생님 뭐 마지막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네, 괜찮습니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좀 새삼스럽긴 하지만 정말 그냥 다 완전 계산만 한 거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약간 이런 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요 화이트보드는 이제 제가 끄고 나중에 그 디스코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요 이야기 듣고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나서 뭔가 막 새로운 걸 다시 좀 지금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그 저번 주 서브 스터디 때 뭐 김선희 선생님이나 이렇게 뭐 혹시 계산하시는 것 중에 질문이나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은 서브 스터디 때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번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원폼을 이제 조금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번까지는 이제 그냥 DX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봤고, 요번에는 DR이랑 D세타를 이제 조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 그 교수님께서 뭐 원폼 계산을 막 해봐라 라고 했었던 게 이제 제가 한 이런 어떤 한 수를 잡고 그거를 이제 미분을 해서 그거를 이제 폼으로 변환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원품 계산인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이것만 한 건지 잘 그런 것조차 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지금 잘 한 건지를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뭔가 계산을 해서 이게 익숙한 무언가가 나오기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뭐 화면을 공유 드리면서 보여드려야 되는 네네, 한번 던지시면 한번 공유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야. 뭐 크게 계산을 한 건 아니라서 우선은 DX까지는 저번에 계산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DR이랑 D세타가 이제 원폼에서 자주 나오길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함수라고 해서 이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씌운 걸로 이제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이런 미분은 사실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분기하학에서 그 유클리디안 그러니까 뭐 평면이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평면이 아닌 공간에서 이제 미분할 때 이런 식으로 곡선을 잡아서 이렇게 미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을 음.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여기서 계산 결과가 이제 dr P점에서의 drV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여기서 그냥 DR이 여기서는 P점에서의 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원폼이란 게 이제 P점에서 그 코벡터를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코벡터에다가 V를 넣은 거고 그래서 요 개념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DR은 뭔가 P점에 뭔가 제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써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일반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거에서 제가 뭔가 좀 빼놓은 게 있나 싶은 의문이 우선 첫 번째로 들었고 그 다음에 아무튼 계산을 해서 이제 DR은 R분의 XDX 플러스 R분의 YDY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원폼에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우선 제일 궁금했어요. 뭔가를 하긴 했는데, 이런 계산을 이제 하라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었던 건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우선 그 제가 이거 계산 잠깐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저는 그 폼을 계산할 때 그 어떤 이런 어떤 방향, 감마를 잡아서 그거의 미분이 0이 되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건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마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동치인 명제가 계산 방식이 많을 거라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저 DR로 써져 있는 거는 맞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맞게 써져 있는데, 음, 사실 그 윗부분의 계산은 제가 이런 계산 방식을 잘 몰라서 저는 조금 코멘트를 잘 못 드리긴 하겠으나, 그럼 기본적으로, 혹시 네, 그러면 보통 어떤 계산 방식으로 하는지 그 키워드를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그냥 이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막 위키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음, 아무거나 막 해왔었던 거여서 네, 뭔가 다른 선생님들 했던 방식으로 조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R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에 매미분 D를 씌운 DR은 저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곱하기 DX 더하기 저거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곱하기 DY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일종의 계산 법칙으로서 우선은 저 매미분을 계산을 하는 거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사실 결과가 똑같아서 아마 그 선생님께서 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접근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러면 그 외미분으로 했었던 방식은 저희 리만 복수해석까지 1번에 있는 그 방식 네네네, 그거인 거죠? 맞습니다. 왜 그걸로 사실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보트앤투 책의 그 책에서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계산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잡고 있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해왔었습니다. 아마 스터디에서도 계속 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왔긴 했어요. 음. 네. 그러면 한번 그 방식으로도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는 하긴 했는데 맞는 방식인지 잘 몰라가지고 또 뭐 결과는 맞으니까 뭐 방향이야 뭐 비슷하겠지만 뭔가 그 외미분 방식으로는 안 해봐가지고 그 하드웨어 홈워크에서 보긴 했지만 그래서 D 세타 같은 경우에도 아까 DR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이제 그냥 구해서 계산을 했고 이거 D 세타를 구해보니까 이게 되게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키워드들만 이 서버 스터디 들어와서 사실 키워드들만 이제 듣거든요. 그래서 뭐 와인딩 폼인지 뭐 클로즈드인지 막 그런 이그젝트인지 이런 것들만 듣다가 듣고 있었는데 그때 뭐 이런 형태 가지고 뭐 와인딩 폼이다 뭐다 하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어디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위만 복소 과제 1-1번 문제를 보니까 이 형태랑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복도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여기 fxy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c가 이제 유닛 서클이고 이 그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구해라. 이게 문제였었는데 이 1-1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이거를 뭐 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뭐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보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d 세타여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d 세타로 바꿔서 그냥 2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눈에 익는 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아는 거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서브 스터디에서 키워드만 듣고 답을 공부하면서 이런 키워드를 뭔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도 그 외미분 방식으로
또 한번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외미분으로는 안 해봐가지고. 이거 처음 거 한번 가르칠 수 있나요? 아, 네네. 이게 제가 알기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 학부에서 커리큘럼 따라서 배우면은 나오는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뭐 풀백, 푸시포워드 이런 게 나오는 걸 저희는 이제 폼에 대해서 막 했었잖아요. 그거 변수 변환일 뿐이다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사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저 벡터를 보내는 거에서 이제 푸시포워드와 풀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두 매니폴드가 있을 때 그 이제 뭐 A, B라고 할 때 A에서 어떤 곡선을 잡고 B에서 어떤 곡선을 잡아가지고 그 곡선에서의 어떤 지점에서의 그 접벡터를 쟤의 접벡터로 보내는 걸 이제 푸시포워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계산하신 방식이 제가 봤을 땐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이제 R이라는 게 함수고 이제 감마 T라는 게 이제 어떤 곡선이잖아요. 그럼 A에서의 어떤 곡선 감마 T가 있는데 그 이제 R이라는 게 B에서의 R 감마 T로 이제 보내는 셈인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의 DDT를 한 다음에 T를 0 대입했다는 것은 T0 지점에서 저 벡터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도 그 맞게 구하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랑 그 외미분을 두 개를 같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느낌인데 매미분이라는 것을 저는 계산법으로서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산법으로서 약간 받아들이고 썼는데 그게 이런 과정에서의 계산을 어떤 계산법만 남긴 게 외미분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계산하신 거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고 제가 이거 위상수학과 응용 스터디를 하면서 초반에 어떤 계산들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많았나라는 거를 조금 되돌아보고 있었는데 그 일단 맨 처음에 어 뭔가 원폼이나 이런 걸 계산하기 전에 뭔가 그 좀 계산을 먼저 했던 게 아크랭스랑 리츠 표현 정리를 이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아크랭스랑 리츠 표현 정리를 R2나 R3에서만 뭔가 계산을 해보지 말고 이거를 구 위에서 아크랭스를 계산해 보거나 구 위에서 구 위에서 어떤 함수 잡고 그 함수의 편미분이나 아니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리츠 표현 정리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리마니안 매트릭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리마니안 매트릭으로 이루어진 그 그람 행렬이라고 하는 EFFG 이런 것도 막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산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원폼 계산은 그 약간 어 원폼 계산을 뭘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그거 교수님이 찾아보라고 했던 되게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S1, S2, S3, 저는 S4까지 구해봤던 것 같아요. S4 그리고 그거 다 구해보고 SN의 와인딩 폼을 그러니까 이거 S3 정도까지만 구하면은 SN에서의 와인딩 폼이 어떻게 될지 약간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와인딩 폼 일일이 손으로 다 적어보면서 해보고 그리고 토러스에서도 와인딩 폼이 어떻게 된다 그 매개와 일일이 다 잡아가지고 그거 다 일일이 매미분 때리면서 그거 와인딩 폼 딱 잡으면은 원폼이랑 조금 약간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그 백재민 선생님인가 어떤 선생님 분께서 리치 표현 정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면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봐야지 봐야지 했는데 아직 못 보고 있었어가지고 한번 그것도 보고 여러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사실
이게 개념들이 안 잡힌 것들도 많아가지고 막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 건지도 모르겠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마 이 스터디에서 옛날에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리스트 표현 정리가 꽤 아마 뒤에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아마 위키피디아 같은 데 치면은 외계어 같은 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돼서 슬슬 스터디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인적으로는 뭐 서브 스터디가 이제 가는 방향성이 있긴 한데 그 큰 맥락이 있긴 하지만 또 교수님도 자주 강조하시는 것처럼 각자 이기적으로 공부하셔서 서브 스터디 때 물어보거나 같이 나눠도 좋으니까요. 방금도 사실 김선희 쌤 해주신 계산 보면서 저도 김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게 예전에 한번 그 벡터 필드의 정의를 임의의 곡선들에 대한 그 방향 미분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정의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관점에 사실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그 말이었구나가 방금 좀 조금 생각이 나서 예전에 저희 디스코드에 그 이현 선생님 양자 컴퓨팅 하시는 이현 선생님이 뭐 자료 올리신 게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아마 계산 방식이랑 일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구든 그런 본인의 고민을 사실 나눠주시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은 제일 도움이 된다는 그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 서브 스터디 때는 사실 뭘 해야 될지 지금 잘 좀 모르겠긴 한데 음 개인 제가 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이라 메인 스터디를 혹시 재개를 하시는지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다음 주 서브 스터디 때는 제 생각에는 음, S2의 메이어 비에토르 시퀀스 계산으로 좀 넘어가 보거나 하면은 어떨까 싶기도 한데 우선은 뭐 정하지는 않고 혹시 의견이나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디스코드에 말씀해 주시면은 그 반영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음 제가 한 다다음 주에는 그 지금 뭐 마감 중인 서류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2주 뒤 서브 스터디는 한 차례 쉬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디스코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듣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건 약간 그 개인적인 코멘트인데 그 최근에 그 커뮤니티브 알제브라를 보고 있는데 거기도 그 이그젝트 시퀀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같이 연관해서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뭔가 슬슬 발표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좀 잘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서 내가 발표를 하는 날이 김찬 선생님처럼 좀 야물딱지게 설명하는 그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발표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사실, 어, 막 계산 막 틀려도 나눠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때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박준석 선생님이 계산 올려주신 것들도 좀 한번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서브스터디나 다다음 서브스터디 때는 한번 나눠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올려주신 계산 중에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박광현 선생님께는 지금 햇빛이 강림 들어오고 계신데. 네, 그러면 아무튼 다들 좋은 밤, 좋은 낮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